오랜 기다림과 탈락 끝에 합격이라는 결과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진짜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이 돼요. 첫 직장을 구했는데 여기서 시작해도 될까? 조금만 더 공부하면 더 좋은 데 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이번 주 부산에서 150명 대학생들 대상으로 강연을 하는데 이 질문이 떠올랐어요. 이게 나의 최선일까? 여기서 첫 커리어를 시작해도 될까? 경력직하고도 맞닿아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이 돼요. 선택을 앞두고 선택을 주저하는 당신에게 제가 드리는 오늘의 영상입니다. 선택은 축복이기도 하지만 불확실성이기도 해요. 하나의 길을 가게 되면 나머지 길들을 모두 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더군다나 명확한 답이 없는 문제의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우리가 선택에 주저하는 이유는 크게 3가지 정도인 듯해요. 다른, 더 좋은 결과에 대한 기대. 여기 말고 더 좋은 데 있지 않을까? 지금 이 일에 대한 확신 부족. 내가 이 일을 좋아할까?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마지막으로 선택 회피. 지금의 답안지, 지금의 결과를 마주하기 싫은 경우입니다. 선택을 안 하면 실패도 한 게 아니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도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이용하는 야마구치 슈의 경우에는 20대가 어떻게 완벽한 선택을 할 수 있겠냐라는 이야기를 해요. 또한 하버드 경제학자인 러셀 로버츠의 경우에도 이거는 답이 없는 문제, 와일드 프로블럼이라고 명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나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내가 경험한 것이 없으니까요. 흔히들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세요. 근데 사실 책상 위에서 탁상 공론으로 고민을 하는 거는 너무나 공허합니다. 이때는 선행돼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해봐야죠. 해봐야 알죠. 내가 어떤 환경에서 성장하는지, 어떤 상사, 어떤 사람들하고 잘 맞는지 직접 겪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초년생의 커리어 선택은 완벽할 수 없어요. 정답을 맞히는 양자택일의 시험도 아니고요. 해답을 찾아 걸어가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두 번째는 내 학벌 스펙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무언가 결정할 때 아쉬움이 남습니다. 내가 좀 더 공부했더라면, 이게 내 최선일까? 내가 좀 더 자격증을 쌓았다면. 이직의 재료는 경력이지만 신입의 경우에는 사실 학벌과 자격증, 어학을 무시할 수는 없죠. 우리가 이것들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간과하는 것이 있어요. 바로 조직 구성입니다. 사실 조직에서 사람을 볼 때 상당히 심플하게 봐요. 우리 재직, 인원 정도의 수준인지, 조직에 맞는 연차인지. 내가 만약에 그 연차를 오버한다라고 하면 사실 채용의 기회를 막기가 너무나도 어렵겠죠. 근데 내가 만약에 이 아쉬움 때문에 선택을 점점 미루다 보면 사회 구성원 초년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이를 넘어서게 됩니다. 나는 물론 괜찮다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상대방에서 부담스러워요. 이미 내가 30대 중반 이렇다라고 하면 내 나이대 여성은 팀장님도 있을 수 있거든요. 처음엔 물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죠. 그런데 어느 시점에는 여러분들이 연차를 쌓고 내 경험을 쌓아야 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선택을 하면 될까요? 저는 3가지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나 자신을 탐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월든의 헨리 데이비스 소로우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답사하라.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의 전문가가 되라. 커리어도 비슷합니다. 남이 선택해준 기준대로 가면 또 좋은 회사에 들어가도 내가 이게 아닌데라는 약간 현타를 마주할 수가 있어요. 사실 연봉만 높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제 수강생 중에는 정말 고연봉이신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분들조차도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내가 본질적인 고민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가 무언가를 선택했을 때 결국은 돈에, 흔히 말하는 황금 수갑에 매여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이 너무나도 싫지만 이 처우 여건들 때문에 버티고 있는 경우이죠. 그래서 제 질문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 일을 할 때 에너지가 나시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포기 못해서 이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을 힘들어하는지, 즉 무엇을 할지도 정하지만 내가 무엇을 하지 않을지 정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로는요,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일, 그리고 전공의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다 보면 되게 재밌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 일만 하기 싫어서 이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즉 내 전문성, 내 주특기, 내 경력의 연속성을 다 버리고서라도 이 일만은 하기 싫다. 그래서 다른 직무로 이직을 했습니다. 물론 그에 따라서 불이익을 겪었습니다. 연봉도 다소 하락하고요. 그런데 내가 그토록 좋아 보이던 그 일을 했는데 오히려 안 맞는 거예요. 심지어 돈도 안 되고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무조건 버티시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에도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기간이나요? 뭐 여러분만의 KPI,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이거는 이렇게 해보겠다. 이거를 꼭 배우겠다. 내가 이 정도로 했는데도 아니라고 한다면 과감히 버리겠다. 저의 경우에도 그랬거든요. 처음 헤드헌터를 할 때 제가 세웠던 KPI가 있습니다. 빨리 포기하기 위한,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보기 위한 KPI예요. 콜드콜을 100번 해서 만약에 고객사가 하나도 안 생기면 무조건 그만두려고 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회사에 이번에 수십 명을 추천했는데 면접이 한 명도 안 잡히면 무조건 그만두겠다라는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 원칙 이후에 지금 10년이 흐른 상태이고요. 흔히들 20대 때도 또한 직장을 나와서 제2의 직업을 찾는 50대의 경우에도 큰 시도를 했다가 큰 실패를 마주하게 돼요. 사실 실패는 시행착오죠. 근데 문제는 너무나도 큰 시도를 했다가 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재기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작은 시도와 작은 실패, 작은 시행착오들을 겪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들이 결국 여러분의 재기를 찾아줄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성공과 실패를 마주하는 게 아니라 내 시도를 쌓아가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해서요. 마지막으로 잦은 선택을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제가 어제 EBS의 주식의 시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개인 투자자가 시장 대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크게 3가지 정도였던 것 같아요. 손실회피, 군집행동, 그리고 과잉확신. 이걸 커리어로 가져온다라고 하면요, 계속 손실날 주식 가지고 있을 필요 없죠. 내 정서와 건강이 망가진다라고 하면 그때는 손절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들이 산다라고 해서 사게 되면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냥 단순히 남들이 좋아 보이는 게, 그냥 연봉 많이 주는 게 간다라고 하면은 내가 바라는 행복도 없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과잉확신, 내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 하에 여러 법칙들을 무시하고 단타로서 뭔가 내가 무르익을 새도 없이 잦은 선택을 하게 된다면 커리어의 연속성은 망가지게 돼요. 이 사이클이 반복되면요, 경험이 쌓이기 전에 계속 끊겨요. 계속 커리어가 한 군데 심겨서 자라나야 되는데, 내가 이 일을 통해서, 이 직장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야 되는데 숙성되기 전에, 발효되기 전에, 성장하기 전에 계속 끊기게 되는 겁니다. 결국 편린된 것들밖에 없게 되죠. 마지막으로 제 경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1대1로 만나 뵌 분만, 서류 추천 말고요, 1200분 가까이 됩니다. 근데 되게 산업군 직무마다 재밌는 게요, 같은 연차 내에서도 연봉이 최대 4배 정도 차이가 나요. 변호사, 개발자도, 뭐 전략도, 데이터도 연봉이 4배에서 5배까지 크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때 저는 이거의 원인이 뭘까라는 생각을 되게 오랫동안 해왔었어요. 여기에 종속되는 변수가 무엇일까? 처음에 학벌을 생각을 했습니다. 반대의 경우를 너무나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첫 회사, 커리어, 통계적으로는 많겠죠. 하지만 반대의 경우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오답들을 하나하나씩 지우다 보니까 결론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태도였어요. 제가 정의하는 태도는 상황과 환경을 해석해서 반응하는 능력입니다. viktor 프랑클의 로고테라피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즉, 똑같은 첫 직장도 누군가에겐 발목이 되는데요, 누군가에겐 발판이 됩니다. 정답이냐 아니냐를 고민하시기보다 내가 이 직장,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정답으로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결과물을 만드신 분들에게는 대학도, 첫 직장도 아무런 상관이 없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되게 뼈 때리는 얘기들을 좋아하지만 되게 누군가를 격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나를 믿어주는 한 명만 있어도 일어선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 역시도 그런 사랑들을 받았고, 저도 그런 사랑들을 아이들에게 주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에 한번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지금 주저하고 있는 이유,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계신 고민들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직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여정이에요. 옳은 노력은 반드시 제자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분명 잘 되실 거예요. 이직의 정석 정구철입니다. 감사합니다.